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BBS 뉴스가 차기 총무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영호남 불자들이 산행과 사찰 순례를 통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포교를 위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김천 직지사가 비로 전에 봉안된 천분의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하는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사물의 다양한 불화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무용국악경연대회가 수도권의 전통사찰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BBS 뉴스는 종단 원로와 중진, 비구니 스님 등에게 차기 총무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과 향후 종단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청렴성에 대한 거듭된 강조 속에 선거 패단을 없앨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과 종단 운영 방향은 무엇일까? BBS 뉴스가 종단의 원로와 중진, 비구니 스님 등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스님들은 누가 나오든 허물부터 찾으려고 하는 현 종단 상황에 대한 우려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한 원로위원 스님은 멸사, 봉공,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받들기 위해 후보로 나서야 하며 한 중진 비구니 스님은 후보 등록 자체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종단 안정을 위해 현 종원종법 체제에서 이뤄지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로 인한 패단을 지적했습니다. 선거로 총무원장을 뽑는 것 자체가 승가의 세속화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집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려는 사람은 시키지 말고 안 하려는 사람은 시키라는 이게 절집안에 내려오는 잔맹 같은 하나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서로 총무원장을 서로 하려 한다, 무슨 종회원을 서로 하려 한다 하는 거는 그 아주 세속적인 모습이거든요. 또 다른 원로급 스님은 BBS 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20여 분에 거쳐 현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도입된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승가적인 방법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구니 참정권 확대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직선제에 대해서 한 중진 비구니 스님은 종단 정치화를 우려하며 간선제 확대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선교유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종단 행정대표를 뽑는 방식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래 선거 총무원장을 다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세우면은 선거 패단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산중에 그냥 앉아 있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스님이니까. 많은 스님들은 차기 총무원장은 대단한 정치력과 행정력보다는 우선 청렴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차기 집행부의 핵심 과제로는 종단 내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 선거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영호남 불자들이 산행과 사찰 순례를 통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매 결연을 맺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호남 불교교류의 밑거름이 될 자매 결연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반야봉 아래 깊숙이 자리 잡은 천년고찰 칠불사에 영호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이선사의 다도와 선법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선다원에는 반야심경이 울려 퍼지고 불자들은 두 지역의 활발한 불교 교류를 기원했습니다. BBS 광주 불교방송의 신행단체인 산악회가
지난 2일 대구의 신행단체인 인연따라 산사길과 불자 자매 협약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자매 결연은 양 지역의 불자들이 산행과 사찰 순례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간 화합과 불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영원한 관계가 각계 각 분야의 교류가 잘 되고 있지만은 불교계만이 유난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호남 불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호남 교류는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순수하게 불자들이 뜻을 모아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원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만남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원한 불교 교류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고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인연이라는 거는 그죠?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면은 결국에는 커지고 중요하게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광주 불교방송 산악회 지도법사로 협약식에 함께한 광주 선거사 주지 해공스님은 이번 협약식은 양 지역 불교의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거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삼행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협약식을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BBS 광주 불교방송 산악회와 대구 인연따라 산사길 회원들은 비록 짧은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었지만 이번 자매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간 불자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제55회 방송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현장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의제나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년 국민들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봤다면서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방송의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K-팝과 드라마 인기로 한류 문화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국의 열악한 제작 환경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의 결과물만큼 제작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모든 분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KBS와 MBC 등에서 초홍파업을 앞두고 있는 방송계 상황을 감안해 방송의 날 축하연에 불참했지만 올해는 참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남북문화예술체육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 남북문화예술체육교류 지원사업 예산으로 모두 5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남북체육교류와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 공동행사, 남북문화예술교류 지원, 남북언어연구와 학술교류 등 모두 14건입니다. 이는 올해 4건의 관련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데 비해 사업 건수는 3배 이상, 예산 규모는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미투 예산으로는 11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경북 김천 직지사가 비로전에 봉안된 천분의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하는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또 불상과 전각 곳곳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는 소재 불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천불상으로 꼽히는 김천 직지사 비로전의 천불상. 천분 부처님이 모두 찬란한 금빛 가사를 새로 수했습니다. 직지사는 작년 5월 시작한 천불 가사 불사를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지난 1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법회에는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과 김칠수 신도회장을 비롯한 천여 명의 사부 대중이 참석해 가사 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매일 보는
천불 부처님이지만은 아까 법당에서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니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 그래서 참 이것이 중생들의 신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지사는 부처님께 공양할 가사를 만들기 위해 경내 만세루에 가사방을 마련했고 이곳에서 신도들이 직접 가사 제작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무상스님이 신도들의 가사 제작을 지도했습니다. 무상스님은 가사 공양의 공덕을 강조하며 부처님 가사에 이어 스님들에 대한 가사 공양이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가사를 동참을 하면은 복만 늘고 복만 생기고 공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명도 장수하고 아픈 사람은 또 혹 병이 낫는 수도 있어요. 직지사는 천불 가사 불사를 계기로 불상과 전각의 먼지를 털어내는 소재 불사도 진행했습니다. 30kg에 달하는 천불 하나하나를 법당 밖으로 이운해 먼지를 털어내고 대자와 대들보에 수십 년간 쌓인 먼지도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가사 불사를 위해 시작한 소재 불사는 비로전을 시작으로 직지사 경내 모든 정각은 물론 말사까지 1년여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신은영 교수와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직지사 정각 총 정각 10개를 다 전체 천장에서부터 대들보 출목 모두를 트는 대소재 불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다른 말사에서도 또 보물급 도리사 극락전, 대둔사 극락전에서 또 소재 요청이 와서 맑고 깨끗해진 법당 안에서 금난가사를 수한 천문 부처님의 모습은 불자들에게 새로운 환희심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제주도의회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길상회 회원들이 BBS 제주불교 방송의 원만한 개국을 발언했습니다. 회원들은 관음제일을 맞아 제주불교 방송 운영위원장이자 관음사 주진 허운 스님과 차담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제주 불자들의 염원인 제주불교 방송 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운영위원장 허운 스님은 제주불교 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길상회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상회 회장이자 제주도의회 김희연 부의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불교 방송의 개국을 염원해왔다며 조만간 개국하는 제주불교 방송이 부처님의 법음을 제주 전 지역에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은 오는 9일 오전 10시 탑동에 위치한 연주소에서 운영위원장 허운 스님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법회를 봉행합니다. 주전자와 운동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물에 다양한 불화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시회를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4개의 곡선 안에 다양한 색채의 불화 문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은 발가락 교정기에 불화 기법을 적용한 그림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과 불교 미술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7년 넘게 불화와 단청 연구에 앞장서온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가 개막됐습니다. 그동안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불교 미술이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고민과 아쉬움이 컸다는 황두현 작가. 황 작가가 불화 문양을 일상 속 사물들과 결합하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 것도 더 많은 이들이 불교 미술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청이나 불화를 오랫동안 그려보다 보니까 이 문양이나 기법들이 너무 예쁘고 정말 빼어나고 완벽한 표현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알아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사물들과 이제 이 자연물들이, 곤충들이 부처님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처님은 이 친구들인데 여러분의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나비 그림.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사천왕의 갑옷에 새겨진 장식 문양을 나비와 결합해 완성했습니다.
불화에 나오는 치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치전은 사천왕님의 그 갑옷 끝에 장식하는 부분인데 그 치전을 이제 가지고 와서 나비에 대입해서 그렸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중화된 캠퍼스화에 불화 기법을 적용한 작품도 눈에 띕니다. 그림을 보시고는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만들고 싶다, 신고 싶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평 많이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수도꼭지, 주전자, 전기포트와 색색의 단청 문양이 합쳐진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황 작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며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좀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 사물이나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것들에서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 내 안의 진리를 찾아 나선 황두현 작가의 작품들은 오는 10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전국의 국악과 무용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굴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불교 무용국악경연대회가 수도권의 전통사찰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예술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안성 영평사에서는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산사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영평사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국악과 무용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5회 불교 무용 국악 경연대회. 개인과 단체별로 38개 팀이 참가해 민요, 국악과 무용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최대 사찰 영평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연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평사는 매년 불교 무용 국악 경연대회를 열어 불교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통 불교 무용을 무용 국악 경연대회로 흥과 기쁨이 넘치는 예술과 가치가 살아 숨쉬는 권위 있는 대회로 남아 안성 시민,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전통 불교 무용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영평사는 이어 안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열어 어느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산사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가을 산사의 정취 속에 시민과 불자들은 모처럼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대관과 조항조, 진미령 등 대중가수들의 흥겨운 노래에 관객들은 어느새 음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영평사가 올해로 3번째로 개최한 이번 음악회는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 폭우에 지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안성 시민의 신심 정화를 위해 문화 관련 공연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영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내에서는 시민 노래자랑 나도 가수다가 진행됐고 먹거리 장터도 마련돼 안성 시민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안성 영평사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는 문화도량이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행 포교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도 이제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산사에서 펼쳐지는 가을 축제가 시민과 불자들의 특별한 감동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고려시대 전통 사경의 맥을 이은 금강경 사경 결사를 회양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내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리수 제2전시장에서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결사 회양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과 11명의 작가들이 지난해 1월 금강경 사경결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7일 회양하면서 탄생한 사경 작품들과 김경호 원장의 작품 등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지난 754년 신라 황용사 연기법사의 발언으로 이뤄진 화엄경 사경결사가 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이번이 한국 불교 역사상 첫 사경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금강경 사경결사에 이어 지난 7월 법화경 사경결사에도 나서 오는 2021년 12월 31일 결사 해제 회양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한 작가들의 모임인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13번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내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4층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열고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인들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회원들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교 미술은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이자 선조들의 뛰어난 솜씨와 장인혼을 담고 있는 역사의 상징이라며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 계승을 위해 동국불교미술인회가 노력해준 것을 치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생활에 지장을 받는 우울 증상을 가진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한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탈출구는 없는지 이각범의 화제행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화제행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이문성 정신과 전문의와 한창수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우울증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우울증과 더불어 정도가 약한 우울 증상이 팽배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해 병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선은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에 와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음 약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 증상은 굉장히 많고 그 우울증 때문에 뭐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게 더 악화되는 분들도 많은 게 우울증이 팽배한 현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창수 교수는 서로 챙겨주는 사회 분위기보다 쉽게 투사, 즉 남 탓을 하는 경향이 많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남 탓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거나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회가 되어버렸고 특히 상당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해 존재감을 잃으며 안오미적 자살을 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나머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우울증의 아주 큰 원인이고요. 융학파의 심리 이론을 지지하는 이문성 전문의는 좀 더 다른 각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우울증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심리적 경향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며 잘만 이겨내면 오히려 전보다 훨씬 성숙해지고 높은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 사회는 너무 집단성이 강하다면서 때로는 깊은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고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우울증을 잘 겪고 이겨내면은 훨씬 그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청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받는 그날까지 사회적 우울증과 이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경복궁과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입장권을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판매합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오후 8시에 야간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탐나 순미도, 제주 음식의 펼쳐진 맛의 길을 따라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즐기다란 주제로 제주 음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제주 음식 박람회에서는 제주의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음식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무덤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쓴 만장 등 문화재급 유물이 대거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산읍의 한 무덤에서 평균 길이 128cm, 너비 39cm 한지로 양쪽 끝에 연꽃 그림이 있고 고인의 공덕을 기리는 글이 적힌 만장이 발견됐습니다. 조계종의 행정대표를 뽑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94년 종단 개혁으로 이뤄진 현재의 종단 선거제도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종단 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열리면서 현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단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승가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불교적 지혜와 소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4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